자,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자, 갈게요. 교재로는 제가 355페이지로 오늘 또 가겠습니다. 350으로 가시면 거기에 투자를 통한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3개. 현금 흐름에 대한 게 시험은 잘 나와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을 꼭 아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항상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고 투자를 해요. 그럼 아까 제가 투자라는 것은 취득, 운영, 처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운영, 처분. 그래서 운영과 처분입니다. 그래서 운영소득을 소득이득, 처분을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현금 수지를 이제 구하는 거죠. 현금 흐름을.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였죠. 그죠? 10억은 이제 자기 돈이니까 10억은 지분이고, 자, 10억은 저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운영에 대한 현금 흐름이 이제 밑에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현금 흐름. 운영 시의 현금 수지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그래서 이제 얘가 자, 전체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단위수를 봐서 우리가 만약에 25칸이 있다. 자, 우리가 25칸에서 채우는데 100원이 이제 임대료다. 2,500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럼 잠시 넘기시면 이제 그 식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소득이득의 과정이어서 넘기시면, 자, 박스가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앞에 그대로 가로쳐서 나와요. 그래서 암기법 가르쳐 드리겠는데, 자, 가능 총소득이 있습니다. 가능 총소득이 뭐냐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가 임대 단위수 곱한 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럼 가능 총소득은 어떻죠? 아직 이 총소득을 이제 조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총소득. 따라해보세요. 조총. 조하고 총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일본에서는 조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아직 가능 총소득은 다 찼어요. 예상만 하는 거예요. 예상만 하고. 자, 그냥입니까? 우리가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공실부터 제가 할게요. 이제 야매가 이제 공실서부터 들어갑니다. 공실. 그래서 빼기 공실이 먼저 나와요. 공실 및 불량부채입니다. 그래서 공실이 안 돼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죠. 될 수 있고, 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불량부채인데, 자, 이게 불량부채가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 해설해 보시면 이번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임대료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그죠? 임대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 손실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또는 불량부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뭐냐면 임대료 수익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뭐 자판기 수익 같은 걸 얘기합니다.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임대료 외 수익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은 유효입니다. 실제 유효 총소득, 조라고도 합니다. 총소득이고, 그 다음에 경비를 빼죠.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서 우리가 순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되고, 총소득에서 총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되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걸 자 갈게요. 오른쪽에 양가로 7번에 보시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자, 10억이 저당 대부액이에요. 돈을 빌린 금액입니다. 자, 이걸 이제 빌려서 갚아 나가는 거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부채액이라는 이 10억에서 서비스액은 이제 원리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원리금은 뭐하고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7번을 체크해 보세요. 이걸 저당 지불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지불액이다? 저당 지불액. 그래서 시험 문제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나옵니다. 대부액이 아니래요. 대부액은 전체 금액이고 저당 지불액은 대부액 중에서 내가 갚아 나간 원가 이자예요.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이 저당 지불액이라고 많이 표현되고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연간 이자 비용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 저당 대부액 융자금과는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전 현금 수지죠. 특히 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업소득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여기는 학문적으로 영업소득세라고 번역을 해요. 영업소득세고, 그다음에 이제 세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 근데 이따 기출 문제를 보면 흐름이라고 많이 나와요. 흐름. 자,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좀 그 앞에 글씨가 안 맞는데 보통은 가능 다음에 공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따라보세요. 가공기. 따라보세요. 가공기라는 것은 암입니다. 암기하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그죠? 그 기계를 유영순이라는 대표이사가 만들어요. 자, 누가 만든다? 유영순이 만들었는데 자꾸 얘가 탈세를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시킵니다. 세금을 부과시키는 게 부세예요. 그럼 다시 또 얘가 영세지죠. 그죠? 자, 따라보세요. 가공기 누가 만들어요? 유영순. 부세에서 다시 영세하죠? 이렇게 가보세요. 다시 갑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제 야매는 마약과 같습니다. 언젠가 암기하시게 돼요. 그죠? 이렇습니까? 왜냐면 자, 요게 가로쳐서 나와요. 따라보세요. 가공기. 그럼 앞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죠? 공이 들어갑니다. 공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시험자 나와요. 자, 요거 냅니다. 따라서 유영순. 그럼 이 두 번째 글씨는 뭐합니까? 0이 되죠. 영업 경비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진짜 세밀한 게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자, 후가 먼저예요? 전이 먼저요? 전이 먼저고 후가 나중에 나오죠. 맞습니까? 이렇게 잡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번만. 자, 희한하게요. 다음 주가 오잖아요. 그럼 암기하게 돼요. 따라보세요.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 거봐요.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부세하니까 어떻게 돼요? 영세진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총소득이라고 됐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동을 쳐볼게요. 이 조에다 동을 치겠습니다. 조. 자, 여기는요. 얘는 순소득이에요. 총소득이에요. 총이 조거든요. 그다음에 얘는 순소득이고 얘가 전이고 얘가 후죠. 따라보세요. 조순 전후. 조순은 어디서 많이 듣던 서울시장 했던 분이죠. 후가 먼저예요. 전이 먼저요. 전.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 승수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 교재 그 페이지 379로 한번 가서 문도장을 찍고 올게요. 승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379페이지 거기 승수법이라는 박스가 하나 있죠. 찾았나요? 자, 따라해보세요. 조순 전후. 조에다 동그라미, 조소득. 순에다 동그라미, 전에다 동그라미, 후에다 동그라미. 이 소득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암기 기법이 지금 여기서 무슨 전후를 암기하셔야 나중에 승수법에 갈 수 있습니까? 조순 전후입니다. 이 소득에 따라서 승수가 네 가지 승수가 만들어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조순 전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다시 페이지 356으로 가시면 자, 그러면 공실은 실제 지출 항목이 아니라 회계상입니다. 실제 지출 항목은 경비, 빚, 세금이에요. 그죠? 그럼 자, 요것들은 그냥입니까? 빼줍니까? 빼주죠. 그죠? 자,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자, 잠깐 갑니다. 제 야매를 응용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포트폴리오 기억나세요? 체계를 제거해요? 비계를 제거해요?
전 비계를 제거해야 되죠. 그냥입니까? 분산을 해야 됩니까? 분산.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비벼야 돼요. 제가 막 비비면 그냥입니까? 내 살이 빠집니까? 그럼 비비세는 그냥이야 빼주는 거야. 빼주는 거예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들어보세요. 동영상도 들어보시는데 지금 이거는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암기가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죠? 그럼 자, 따라보세요. 가공기 벌써 외웠잖아요. 유형순 무슨 형세? 부세 형세, 그죠? 그다음에 소득이 네 가지 조선 전후가 있죠, 그죠?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따라보세요. 비비세. 자, 그러면 빚부터 갚아요. 경비부터 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봐봐요. 자, 전국 수강생들이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먼저 내려고 그래서 세금을 제일 마지막에 내려고 그래요. 동감하십니까? 그다음에 전기세가 비용이에요. 경비가 빚이죠, 그죠? 그러면 전기세는요 안 내면요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려요. 빚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원리금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경매 처리 안 해요. 그럼 빚부터 갚아야 돼요. 경비부터 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따라봐. 비비세 플러스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그럼 잘 이렇게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럼 아까 조선 전후 기억나시죠, 그죠?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 되죠. 그럼 조선 전후는 밑에 게 큰 편이에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빼잖아요.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위에 크죠. 맞나요? 근데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같을 수 있죠. 동일할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그럼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있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미리 다음 주에 제가 풀 거지만 미리 기출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10페이지로 가시면 410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제가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서 틀린 거.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순영업속과 세전 현금 흐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 있다. 아니, 봐봐요. 부채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위에 게 커 동일할 수도 있다. 있다. 그죠? 그래서 전에 자기 돈을 했으면 부채 서비스를 빌리지 않죠. 그럼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위에 게 반드시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 가시면 357 가시면 자 357로 가셔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양가로 5번에 영업 경비에다가 별표를 넣어놓으세요. 영업 경비가 잘 나옵니다. 357페이지 양가로 5번에 가시면 영업 경비, 운영 경비 있죠? 별표 땡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업할 때 그냥요 경비를 내야 되죠? 들어갑니다. 자, 운영 임대에 대한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예요. 영업 경비 포함되는 건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들어갑니다. 광고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 들어가고 전화요금 들어갑니다. 자, 밑줄세 보유세인 재산세는 포함이 됩니다. 보유세는. 그래서 영업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나와요. 그럼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동그라미 3번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공시 및 대도출납금,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자본일세가 양도소득세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건물의 감가상각비, 취득세는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쪽 소유자 급여, 개인 업무비, 영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 공실 및 대선 충당금은요. 영업 경비를 빼기 전에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빼주면 또 빼주면 돼, 안 돼요? 그럼 경비 포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부채 서비스액과 소득세는 그냥입니까? 나중에 빼줄 겁니까? 그럼 경비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도 안 들어가고 소득세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안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 취득세도 안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를 갖고 와서 할게요. 감가상각비는 자, 건물의 감가입니다. 건물의 감가.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자,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나간 경비입니까? 회계상 잡는 겁니까? 경비가 아니에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현금 흐름입니까? 현금의 캐시 프로라는 건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 들어온 거 나간 걸 얘기를 하거든요. 맞나요?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나간 경비예요. 회계상이에요. 경비가 아니죠. 감가상각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야매가 있는데 야매는 여러분 이론이 받쳐져야 됩니다. 공실은 왜 안 돼요?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부채 서비스 소득세는 빼줄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매입니다. 10월 29일 날이 공인중개사 시험이죠. 토요일 날이.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내가 강의하면 공부가 계속 축적돼서 공부가 감소해야 돼요. 이 공부가 이렇게 증가돼야 돼요. 증가되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이 수업 시간 잘 알겠대요. 근데 시험 집에 가면서 자꾸 이걸 머릿속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공부가 감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해 보세요. 자, 야매입니다. 뭐가 감소하면 안 돼요? 공부가.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인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실력을 높여 놓겠습니다. 넘겨볼게요. 기출문제로 갑니다. 페이지 412페이지입니다. 가시면 5번 문제입니다. 5번에 5번을 보세요. 가시면 자, 장래 현금으로 대한 틀린 건데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영업경비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죠. 맞나요? 그러면 자 따라해 보세요. 공부감소. 공부감소를 암기하셔야 돼요. 소득세 말고 세 가지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암기하세요. 영업경 포함되지 않는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357. 영업소득세는 제가 3, 4월 달에 빼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359로 가시면 밑에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이것도 체크하세요. 그럼 영업입니까? 이제 매각입니까? 매각이죠. 매각입니다. 매각 현금이라는 것은 자, 아까 영업이라는 건 운용시였어요. 운용시 현금 수지인데 얘는 처분시 현금 수지입니다. 처분시. 그래서 지분 복귀 계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야. 내 거죠, 그죠? 직계 시대를 갖다가 처분때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운영시입니까? 처분시입니까? 처분시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매각 현금은 지분 복귀라는 건 자본이득의 계산입니다. 처분시. 그래서 이 처분시고 넘겨볼게요. 박스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합니다. 양도 가격이에요. 예상되는 25기 매도 가격이죠. 자, 따라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비비세 기억하시죠? 빠지는 건 똑같아요. 비비세로 경비, 빚, 세금이에요. 매도 경비를 뺍니다. 매도 경비는 읽어보시면 중개수수료가 대표적이죠. 순매도액이 나옵니다. 순매도액이 나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밑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중요한데 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것은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10억을 빌려서 원금을 5억을 갚으면 자, 5억은 아직 상환됐어요. 아직 미상환이에요. 저당 10억의 잔금이 남아 있죠. 그죠? 이 융자 잔액이에요. 그럼 아직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니까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전 지분 복귀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 EBS 할 때 많이 여쭤보던 건데 자본이득세라는 게 캐피탈 게인 텍스입니다.
근데 이건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무슨 세를 얘기한다? 양도소득세라고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야지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 텍스를 번역해서 자본이득세로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걸 이해하십시오. 자본이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세후가 됩니다. 세후 지분복귀. 제가 아까 얘는 조순전으로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얘는 동그라미 적었어요. 매순전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매순전후 이렇게 동그라미 주시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냈죠. 똑같아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 게 가로쳐서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그냥입니까? 경비부터 냅니까? 경비 내고 빚을 갚죠, 그죠? 그다음에 세금 낸다. 따라해보세요. 비비세. 그럼 처음에 나온 건 그냥입니까? 경비였습니까? 경비고 마지막 나온 거냐? 세금. 그래서 요 두 개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가로치기가 나왔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렇게 꼭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요것만 좀 염리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보세요. 따라보세요. 가공기 누가 만들었죠? 무슨 형세죠? 부세 형세, 그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기 오른쪽에 카페 시간 가치는 적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니다. 투자론을 하루에 다 끝내긴 힘들어요. 내 타임으로. 그래서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그건 무리입니다. 화폐 시장 가치와 할인 영업 수지 분석은 제가 다음 시간 해드리고요. 물론 프린트는 다음 주에 와서 첫 번째 시간에 풀어드리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넘겨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림셈법입니다. 교재로 가시면 376으로 빼보세요. 376. 자, 빼시게 되면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죠. 찾았나요? 자, 어림셈이라는 건 대충 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어리버리 대충입니다. 어림셈법. 들어보세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억을 투자해서 1억이 총 투자이고 되고요. 순영업소득을 얻습니다. 2천만 원. 그러면 승수법과 순익법이 있는데 자 지금 다 수익률법도 그렇고요. 넘겨보세요. 378페이지 가시면 어림세법에 보시면 다 분수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분수가 되는데 항상 분수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승수법은 1억이라는 총 투자액이 올라가요. 소득이 내려갑니다. 자, 얘는 몇 배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1억이 2천만 원에서 5배죠, 그죠? 근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이 순영업소 승수가 오라는 것은요,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합니다. 무슨 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자본회수 기간. 자, 내가 투자했으면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좀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그죠? 승수는 작아서 좋아요. 수익률은 소득이 올라갑니다. 2천만 원에서 1억이 올라가죠. 2억이 2천만 원이. 그러면 20%입니다. 수익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역수가 돼요. 다시 합니다. 자, 승수라는 것은요, 투자액이 올라가서 2천만 원씩,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몇 년이면 자본회수 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회수 기간이 5년이 났나요? 2년이 났나요? 2년 났죠. 그럼 짧은 게 좋죠, 그죠?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승수는 작아야 됩니다. 근데 수익률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역수가 가는 게 반대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일단은 376페이지 가시면 자, 어림셈법은 일단 화폐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2000과 1년 후 2000, 3년 후 2000은 틀리겠죠.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좀 곤란하고. 그다음 밑에 파란 색깔 밑줄 쳐보세요. 수익률은 값이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아요. 승수는요. 이게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할 거를 미리 예습을 한다면 넘겨보세요. 어떻게 시험지가 나왔었냐면 교재 가시면 페이지 418페이지 도와드릴게요. 다음 주 와서 풀으세요. 18번에 4번입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자, 어림셈법 밑줄. 자, 순소득 승수 법에다가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본회수 기간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승수값이 크다는 거죠.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 자본회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길다. 길다는 거죠. 다시 갈게요. 순소득 승수법이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적어 놨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이게 크다는 것은요. 봐봐. 3년이 되고 5년이라는 거죠. 5년은 더 승수가 크죠. 그러면 3년에서 5년 간다면 그냥입니까?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집니까? 길어지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승수는 작아서 좋아요. 요거 별표 넣으시고 다음에 이제 프린트 풀어보시고요. 넘겨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승수법이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378페이지 가시면 네 가지 승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제가 승수법이라는 게 아까 조순전후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승수법은 네 가지입니다. 승수법은 네 가지인데 따라보세요. 조순전후. 조순전후. 네 가지 승수가 있어요. 자, 조가 조소득입니다. 아까 조가 제가 따라보세요. 조총. 조하고 총하고는 똑같은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순영업, 영업이 생략될 수 있어요. 순영업 소득 승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도 맞아요. 승수고. 자, 이건 세후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 승수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지금 투자액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조순까지 잘 보세요. 총 투자가 올라갑니다. 총 투자가 올라가고, 자, 전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본 건 나눕니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당연히 총소득은 나누겠죠. 예, 순소득은 나누고요. 얘는 얘를 나누죠. 물어본 건 나눈다는 거 중요합니다. 세전 현금 수지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요.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갔죠? 얘기해 보세요. 총이고요. 전후는 무슨 투자가 올라갔죠? 지분 투자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 순영업수까지는요. 순영업수까지는 아직 빚을 빼지 않았어요. 빚을 뺐습니까? 아직 안 뺐습니까? 안 뺐다는 거는요. 돈을 안 빌렸을 때거든요. 그죠? 그럼 전체 20억으로 계산합니다. 20억의 총 조순까지는 총 투자액으로 계산을 해버려요. 20억에. 그래서 얘가 2억이면 20억에 2억 대비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뺀다는 것은 타인 돈을 빌리게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돈이 20억이에요.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부채 서비스를 뺀 전후는 지분 투자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조순까지는 총으로 잡고요. 전후는 지분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화이팅.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가 올라가요? 전후는요? 지분이죠. 그냥입니까? 물어본 걸로 나눕니까? 뭐 나누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하나만 풀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갑시다. 416페이지 가시면 416페이지 14번 14번에 1번만 체크할게요. 자, 1번에 가시면 여러분들 총소득 숭수라는 게 있나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총소득 숭수 있나요? 자, 무슨 투자가 올라가죠? 자, 그냥입니까? 물어본 걸로 나눕니까? 그럼 세전으로 나눠요? 총소득으로 나눠요? 그렇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요. 그냥입니까? 물어본 걸로 나눕니까? 총소득이니까 총소득 나누겠죠. 세전이 아니야. 얼마나 쉬워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저랑 같이 절 보세요. 숭수법은 투자액 올라갑니다.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올라갑니까? 총투. 전후는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역수관계니까 페이지 가시면 이제 379로 가셔서 379페이지를 가시면 수익률법과 숭수법에 그렇게 역수라는 게 그 짝대기로 되어 있죠, 그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령을 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그냥 제가 요거는 그냥 역수다라는 것만 하고 갈게요, 그죠? 그럼 수익률법은 자, 첫 번째 나온 게 종합자본환원율이라 나왔죠, 그죠? 종합자본환 이거 역수입니다. 그럼 불러보세요. 뭐가 올라가겠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순영업소득을 무슨 투자액으로? 총. 그냥 불러만 주세요.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암기입법 가르쳐드릴게요. 지금은 요것만 하십시오. 요것만. 자, 여기 옆에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고 계세요? 박스 보고 계세요? 무슨 배당률? 지분 배당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얘랑 역수니까 뭐가 올라가요? 세전 현금 수지를 무슨 투자액으로 나눌까요? 지분 투자액. 자, 얘는 세후 수익률이라고 여러분들 박스에 나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분 투자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암기가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그렇게 듣다 보시고 이거 위주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잘 갈게요. 숭수법은 그냥입니까? 총 투자가 올라갑니까?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 총. 빚을 안 뺐으니까 저는 지분 투자입니다. 아까 그냥입니까? 물어본 거로 나눕니까? 물론 나눕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수익률법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면 좀 암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 페이지 가시면 자, 숭수 우리가 그 376페이지 가시면 376페이지 밑에 수익률법은 종합자본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찾았죠, 그죠? 네, 그렇게만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자, 페이지 380페이지 갑니다. 380페이지 가시면 3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대부 비율서부터 오른쪽 양가로 5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비율 분석이에요. 비율 분석은 비율 갖고 따져요. 그래서 가볼게요. 비율 분석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특히 대부 비율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대부 비율이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LTV라고 배우실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1억에 만약에 부동산이 아파트다. 그럼 대출 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만약에 70%다. 그럼 7천만 원을 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대부 비율은 총 투자가 부동산 가치예요. 가치에 대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저당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안의 대부 비율이 높으면 차입금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차입자의 채무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취약해짐으로 투자자의 금융적 위험이 더 커지죠. 아까 금융적 위험 기억하시죠, 그죠? 대부 비율이 커지면 대출 기간이 위험해요. 그럼 대출 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대부 비율을 좀 낮추려고 하겠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부채 비율은 뭐냐면
자, 이거요. 들어보세요. 부채 비율은 박스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에가 타인 자본이고 밑에가 자기 자본이죠. 그죠?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부채라고 하고 이걸 자본이라고 나왔었는데, 자, 일로 와보세요. 쉽게 가겠습니다. 타인 돈이 400원이고 내 돈이 100원이면 내 돈의 타인 돈이 몇 배란 얘기냐? 4배란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400%입니다. 400%는 타인 돈이 나한테 몇 배라는 거죠? 4배예요. 그럼 만약에 200%라면 어떻게 돼요? 2가 되니까 2배가 되겠죠. 느낌 오셨습니까? 그럼 자 볼게요. 연결시켜 볼게요. 그럼 대부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져요. 만약에 대부가 50이면 타인이 50이고 나도 50이니까 1이 되거든요. 100%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타인 돈이 60이면 타인이 60이고 내가 40이니까 1.5가 되거든요. 그죠? 150%가 됩니다. 자, 참고로 60과 40 합치면 100이 되죠. 그죠? 80입니다. 80에서 100을 빼면 20이 지분이죠. 그죠? 그래서 80에서 4개 20이다. 그럼 4배가 돼요. 400%가 됩니다. 그럼 대부율과 부채비율은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관련이 돼요. 대부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집니다. 이해하셨죠? 밑에 부채비율 갑니다.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입니다. 분모에 대한 분자. 자, 부채 총계를 자기 자본 나눈 거죠. 그러면 투자안의 대부율이 높아지면 부채비율도 높아진다고 나와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담보 가치가 융자금 이하로 하게 되면 대부 비율은 100%를 넘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나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러분들 집값이 안 떨어집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얘가 7천이 되고요. 나중에 5천까지 떨어진다면 대부 비율이 100% 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초기에는 100% 안 빌려줍니다. 시간이 가서 가치가 떨어지면 100%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좀 정하겠죠. 그다음 밑에 가시면 부채 감당률에다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다음 주에 부채 감당률 낼 겁니다. 제일 잘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를 가는데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그럼 작아야 돼요. 클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죠, 그죠? 그래서 1.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소득이 올라갑니다. 순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하고 나누기 때문에 자,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갑니다. 클수록 좋아요. 그럼 채무 부채 감당률이란 투자자의 순영업소의 매기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의 부채 서비스 몇 배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가시면 3번의 몇 배.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순영업소의 매기의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는 잔여액이 있다는 거죠. 1보다 작으면 위험하고 1이라도 위험해요. 그래서 1.0 이상이 된다. 사업용 부동산에서 1.0 이상을 또 원해요. 그 다음에 낮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채무불이행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채무불이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작아야 돼요. 영업 경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건 낮아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 보세요. 자, 채무불이행입니다. 낮아야 됩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위에가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가 중요합니다. 유효소득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유영부. 유효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많으면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로 나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실제 들어온 것보다. 그럼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자, 채무불이행 유효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서 얘가 크면 위험해요. 그럼 이게 높을수록 유효소득이 일정할 때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늘어날수록 투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도 높아지죠. 이해하셨죠? 영업경비는 많이 나가야 돼요. 영업경비가 적게 나가야 돼요. 그럼 커야 됩니까? 얘도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죠.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율하면 앞에 게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가 영업경비와 조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작아야 된다. 영업경비 조소득 작아야 된다.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조소득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 영업경비 비율로서 이게 너무 높다면 영업경비에 대한 통제가 관리가 미흡한 거죠. 낮아야 되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송수와 역수관계예요. 아까 여러분들 왜 총소득 따라해보세요. 조총. 아까 총소득 기억하시죠, 그죠? 그 총소득 송수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다음 주 문제 풀겠지만, 자, 통투자액을 그냥입니까? 물어본 걸로 나눕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총소득. 얘와 역수관계인 게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은 뭐냐면 내가 자산을 투자했으면 매출의 회전율이 잘 돼서 매상 회전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꾸면 이제 총투자액이 내려오고요. 내려오고 그 다음에 총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의 가치, 아마 책에는 부동산의 가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1억 주고 산 거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의 총소득이 되면 1회전이 된 건데 만약 2억이면 2회전이 됩니다. 그 회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이건 작아야 돼요. 높을수록 좋아요. 자, 그래서 얘는 총소득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로서 조소승수의 역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표현 안 돼 있죠.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 되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 재무비율 분석의 파란 색깔에 자, 비율을 계산하는 주체의 잘못으로 이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동일한 투자원이라도 재무비율이나 투자 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A 대안이라고 해도 자, 우리가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습니까? 사용하는 지표가 다릅니까? 달라요.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얘는 총소득만 높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이걸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총소득까지는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경비를 안 본 거죠. 그죠? 근데 영업경비는 그냥입니까? 경비도 봤죠. 그죠? 봤더니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럼 얘는 기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용하는 지표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다음 주 제가 부채 감당률을 낼 겁니다. 자, 그럼 저 보세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적어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1.0 이상에 좋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고요. 초자 자산 회전율도 높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채무불이행은 좋은 거예요? 좀 안 좋은 거예요? 영업경비도 안 좋은 거죠.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는 문제를 풀 때 일단은 여러분들이 361페이지 가져서 다음 주 예고편입니다. 361페이지 가져서 여기서부터 저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화폐 시장 가치에다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낸 현재는 확실한데 미래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그냥입니까? 위험이 따릅니까? 그냥에 대해 할인을 해야 돼요. 할인을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고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다음 주에 오셔서 프린터를 풀면요, 오늘 배운 것까지만 푸세요. 그죠? 풀고 한 3-4문제가 요걸 아직 안 나온 거거든요. 그거 놔두시고 보시고, 자, 요거 한 번만 따라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따라보세요. 가공기 누가 만들었죠? 자, 외우시잖아요. 그죠? 그냥입니까? 부세 영세입니까? 요거 꼭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승수법 합니다. 따라보세요. 조순전후. 조순전후. 아까 조순까지는 총투자죠. 돈은 지분투자다. 자, 부채이자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그럼 1.0 이상이겠죠. 회전율, 매상 회전율도 작아야 돼,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자, 채무불이행과 영업경비가 많이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작아야 되고.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죠. 그럼 의사결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더라. 여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주 꼭 오셔서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는 저한테 361페이지부터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